안녕하세요.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험을 대비하여 5단원 동물과 에너지를 요약해서 정리할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동물의 에너지 단원에서 크게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 기관계들 사이에서는 서로 협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물의 구성 단계는 동물과 식물이 달랐어요.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로 동물에는 기관계가 있습니다.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로 조직계가 있어요. 소화계는 우리가 먹은 음식, 즉 영양소를 우리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분해하는 일을 합니다. 영양소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에 대해서 배웠어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보면 각각 4kcal, 4kcal, 9kcal의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3대 영양소라고도 하는 이 세 가지 영양소를 검출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영양소 검출 반응도 암기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구성하고 있는 당의 개수에 따라 포도당, 엿당, 녹말로 나눠서 배웠죠. 아이오딘화 반응으로 녹말이 있으면 청람색, 베네딕트 반응으로 가열을 했을 때 엿당 또는 포도당이 있으면 황적색을 띄었습니다. 단백질은 뷰렛 반응으로 보라색, 지방은 수단3 반응으로 선홍색을 띄었어요. 이 네 가지 용액이 있으면 미지의 용액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영양소 무기염류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철 등이 있어요. 뼈나 이를 구성하고 생명활동을 조절합니다. 바이타민은 적은 양으로 생명활동을 조절할 수가 있고, 물은 몸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으며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하고 체온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소화 과정은 교과서 164페이지에서 165페이지를 꼼꼼히 읽으세요. 특히 164페이지에 있는 그림과 연관지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화관은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외에 간, 쓸개, 이자는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으로 역시 소화기관에 속합니다. 음식물이 소화관을 지나는 동안 소화액이 분비되어 영양소가 작게 분해됩니다. 소화액에는 영양소의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인 소화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소화 과정을 정리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되고 이때 관여하는 효소는 아밀레이스입니다. 아밀레이스는 침에도 들어있지만 이자에게도 들어있어요. 엿당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죠? 이때 관여하는 효소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이고 탄수화물 분해 효소는 장액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소화기관과 연결지어 살펴볼게요. 입에서는 침 속의 아밀레이스에 의해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됩니다. 위에서는 탄수화물의 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소장에서는 녹말이 이자액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 엿당으로, 엿당은 장액 속의 탄수화물 분해 요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단백질은 중간 단계 단백질로 분해되는데 이때 관여하는 요소는 펩신입니다. 펩신은 위액에 들어있어요. 중간 단계 단백질은 사슬이 더 짧은 중간 단계 단백질로 분해가 되는데 이때 관여하는 요소가 이자액에 들어있는 트립신이에요. 마지막으로 중간 단계 단백질이 장액에 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소화기관과 연결지어 보면 입에서는 단백질 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에서 위액이 분비되는데요. 위액에는 펩신과 강한 산성을 띠는 염산이 들어있어요. 펩신은 소화효소로 단백질을 중간 단계 단백질로 분해하고요. 염산은 강한 산성으로 펩신의 작용을 돕고 음식물을 살균하여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염산은 소화효소가 아니에요.
소장에서는 중간 단계 단백질이 더 짧은 사슬의 중간 단계 단백질로 분해시켜 주는데 이때 관여하는 요소가 이자에게 있는 트립신이에요. 마지막으로 장에게 단백질 분해 요소가 중간 단계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시켜 줍니다. 지방은 소장에서 이자에게 있는 라이페이스에 의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됩니다. 입과 위에서는 지방의 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쓸개즙은 지방 덩어리를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 지방이 잘 소화되도록 돕습니다. 쓸개즙은 소화 효소는 아니에요.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되고 쓸개에 저장되어 소장으로 분비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자에게 들어있는 효소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잖아요. 이자에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 영양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모두 들어있네요.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소장에서 완전히 분해되어 각각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됐어요. 분자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되었으니까 최종적으로 소화된 이 영양소는 소장의 안쪽 벽에 있는 융털을 이루는 세포를 통과하여 체내로 흡수됩니다. 각각의 융털 속에는 모세혈관과 암죽관이 분포해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처럼 물에 잘 녹는 영양소는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되고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처럼 물에 잘 녹지 않은 영양소는 융털의 암죽관으로 흡수됩니다. 순환계는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계입니다. 크게 심장, 혈관, 혈액의 구성, 혈액의 순환 경로를 정리할게요. 심장은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좌우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에는 판막이 있어서 혈액이 거꾸로 흐르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혈관을 이어볼게요. 심방은 정맥과 연결되어 있어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받아들이고 대정맥, 폐정맥이 있죠. 심실은 동맥과 연결되어 있어서 혈액을 내보냅니다. 대동맥, 폐동맥이죠.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어서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이 커서 심장의 수축으로 생기는 높은 혈압을 견딜 수 있어요. 모세혈관은 혈관벽이 하나의 얇은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직세포와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정맥은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으로 동맥보다 혈관벽이 얇고 탄력이 약해요. 그래서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판막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정리를 하면 혈압은 동맥에서 제일 커요. 그 다음 모세혈관, 정맥 순서이고요.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 동맥에서 역시 제일 빠르고 그 다음 정맥, 모세혈관 순입니다. 교과서 169페이지 그림을 참고하고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혈관을 흐르는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장은 혈액을 이루는 액체 성분으로 여러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구분합니다. 적혈구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으로 헤모글로빈이 있어 붉은색을 띠며 산소를 운반해요. 백혈구는 크기가 가장 크고 핵이 있어서 김사액으로 염색이 되고요. 식균 작용을 통해 체내에 침입한 병원체를 제거합니다. 혈소판은 크기와 모양이 불규칙하고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시켜서 과다한 출혈을 막고 상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과서 170, 189페이지에 있는 혈액의 구성 그림을 참고하여 혈구의 모양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혈액의 순환 경로를 정리하겠습니다. 온몸 순환은 심장의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 나간 혈액이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서 다시 대정맥을 거쳐 심장의 우심방으로 돌아오는 순환이에요.
폐순환은 심장의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통해 나간 혈액이 폐의 모세혈관에서 폐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냈고 산소를 받아서 폐정맥을 거쳐 다시 심장의 좌심방으로 돌아오는 순환입니다. 이때 동맥혈과 정맥혈을 나누는 기준은 산소를 포함한 정도입니다. 동맥혈은 산소를 많이 포함한 혈액, 정맥혈은 산소를 적게 포함한 혈액이에요. 동맥과 정맥은 심장에서 나가냐, 들어가냐 였죠. 이것도 헷갈리지 마세요. 이 그림에 바로 이어서 호흡계를 볼게요. 호흡계는 공기 중의 산소를 몸 안으로 받아들이고 몸 안의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계속 숨을 쉬는 역할을 해요. 숨을 들이마시면 공기는 코를 지나 기관과 기관지를 거쳐 폐까지 이동합니다. 폐는 폐포라고 하는 벽의 두께가 매우 얇은 주머니로 이루어져 있고 모세혈관이 표면을 둘러싸고 있어요. 폐순환, 온몸 순환과 연결을 지어 생각해 볼게요. 기체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숨을 들여 마셨기 때문에 산소는 폐포의 높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이때 모세혈관은 산소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고 혈액에 의해 온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산소를 태운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예요. 온몸의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 과정으로 나온 이산화탄소가 높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이때 모세혈관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고 혈액에 의해 폐로 이동해서 모세혈관에서 폐로 이동합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이동 방향을 각각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2번 내용을 보면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방향을 묻고 있잖아요.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동하고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한다고 대답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호흡 운동의 원리를 봐볼게요. 숨을 들이마셔서 폐로 공기가 들어오는 현상을 들숨, 숨을 내쉬어 폐에서 공기가 나가는 현상을 날숨이라고 합니다. 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커지거나 작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 운동은 횡격막과 갈비뼈의 움직임에 의해 흉곽의 부피와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함으로써 일어나요. 들숨일 때는 횡격막이 내려가고 갈비뼈가 올라가면서 흉곽의 부피가 증가하고 흉곽과 폐의 압력은 낮아집니다. 그러면 폐로 공기가 들어오게 돼요. 날숨일 때는 횡격막이 올라가고 갈비뼈가 내려오면서 흉곽의 부피가 감소하고 흉곽과 폐의 압력은 높아집니다. 공기는 역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니까 폐에서 밖으로 공기가 나가는 거예요. 배설계에서는 오줌을 만들어서 요소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정리할 겁니다.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배웠어요. 세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영양소를 분해할 때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분해될 때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은 물과 이산화탄소입니다. 단백질은 세포에서 분해될 때 암모니아도 추가적으로 만들어져요.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해서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뀐 후 콩팥으로 운반되어 물과 함께 오줌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요. 이산화탄소는 물과 함께 수증기 형태로 호흡기에서 날숨을 통해 밖으로 나가게 되지요. 그럼 오줌이 배설되는 과정을 봅시다. 오줌의 배설 경로는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서 오줌관을 통해 방광으로 이동합니다. 방광에서 오줌을 모아두었다가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오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콩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질, 속질,
콩팥 깔때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즉 콩팥 동맥과 콩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콩팥 정맥이 있어요. 더 들여다보면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 콩팥 깔때기, 오줌관, 방광, 요도로 되어 있는데 콩팥 깔때기까지를 콩팥으로 보고 사구체, 보먼, 주머니는 대체로 겉질에 속해 있고요. 세뇨관은 속질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하는데 이 네프론을 이루는 세 가지 부위는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입니다. 오줌이 생성될 때 여과, 제흡수, 분비가 일어납니다. 여과는 크기가 작은 물질이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이동하는 현상인데요. 혈구와 단백질은 크기가 커서 여과되지 않아요. 혈액 속의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요소는 이동합니다. 여과된 원료가 지나가는 길을 세뇨관이라고 해요. 제흡수는 여과액이 세뇨관을 흐르는 동안 여과액에 포함된 물질 중에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현상이고요. 이때 여과액 속의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전부 제흡수되고 물과 무기염류는 대부분 제흡수됩니다. 얘네는 100%는 아니에요. 분비는 여과되지 않고 혈액에 남아있는 노폐물이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교과서 190페이지 8번 그림에서는 B와 C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화살표를 잘 보면 B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분비고 C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제흡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 화살표의 방향과 지문을 꼼꼼히 읽어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주의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은 세포호흡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알아볼게요. 영양소를 흡수하고 흡수되지 않은 물질은 내보내는 소화계가 있고요. 흡수한 영양소로 세포호흡을 해서 만들어진 노폐물, 즉 요소를 순환계를 통해 운반하여 콩팥에 전달하면 오줌을 통해 내보내는 배설계가 있죠.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들숨을 통해 받아들이고 날숨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호흡계도 있습니다. 교과서 190페이지에 있는 9번 문제를 풀면서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동물과 에너지 단원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갖도록 하세요. 안녕.